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원의 파워인터뷰입니다. 오늘은 김영근 전 충북도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의회 이제 의장도 역임하셨고 그동안 선거도 준비하셨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 도당에서 정책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도의장 출신으로는 좀 그 일선에서 뛰는 모습을 한번 처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정책 담당은 처음 맡으신 거죠? 예, 제가 사실은 이래저래 정책을 맡아본 경험은 있습니다. 2010년도 도의회 의장 시절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정책위원장직을 맡아서 지방 분권이라든가 지방 의회의 발전에 대한 그 공약들 또는 정책들을 그 연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충청북도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그 도당에서는 이번 정책위원장이 처음이지만 사실은 재작년도에 중앙당의 정책위 부의장직을 맡은 적이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우리 김영근 전 의장님을 모신 이유가 탄핵이 인용되면서 이제 대선 국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미꽃 대선, 줄여서 장미 대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5월에는 선거가 있을 걸로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정당별로 이제 공약도 준비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빨리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에서 또 공약을 만들면 또 소개를 하겠지만 네. 오늘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좀 공약을 좀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대선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인데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그 사실 도당에서 어떤 선거든 선거 공약을 이렇게 힘써서 준비하고 정책 발표와 토론회를 한 적은 사실은 없었죠. 이렇게 두툼한 정책 자료집도 냈습니다. 그 제가 정책위원장으로 있는 데에 그 의회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고 조기 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이 되니 중앙당에서 지난 1월 달에 2월 말까지는 대선 지역 공약을 만들어서 올려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마침 그 정책 자문단을 구성 중에 있었는데요. 그 15명의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전문가들로 정책 자문단을 완결 짓고 단장은 이태수 꽃동네대 교수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와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한편으로 충청북도의 정책 또 충청북도 교육청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받고 그러나 이런 것들로만 해서는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주요 분야에 속하는 단체들 그 복지, 노동, 시민단체, 문화예술, 여성 이렇게 5개 분야의 단체들과 직접 저희들이 다니면서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취합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순위를 정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책들을 다듬고 정책 발표회를 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이렇게 막 그 두 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노력했고 또 정정과 달리 도의 정책들을 그대로 받아 넘기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의 주체적인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지역 공약이라는 게 그 개발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지만 또 그것을 이행하는 것도 참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1순위, 2순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순위 공약, 그다음에 2순위 공약이 뭔지 이렇게 알고 싶은데요. 어떤 공약들이 1순위하고 2순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역 공약은 지역의 특성을 담는 지역만의 과제입니다. 순위를 매겨달라고 했기에 저희들이 1순위부터 15번까지를 정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1, 2순위는 얼굴이죠. 역시 민선 4기부터 지금 5기까지 충북 도정의 가장 첫 번째가 생명의 땅 충북이죠. 바이오 산업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1순위를 오송 바이오밸리 완성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공약에는 세부 과제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오송 생명과학단지 1단지는 국가산업단지죠. 1단지는 그 가동 중에 있는 거고 2단지는 건설 중에 있죠. 내년도에 이제 그 완공이 됩니다. 3단지 오송 제3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제까지 노력해왔던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뷰티 그리고 첨복단지를 강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송 컨벤션 센터 건립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17개 광역 시도 중에 이렇게 그 국제회의까지 할 수 있는 그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없는 곳은 충북밖에 없습니다. 전시실, 회의실, 아주 높은 품격의 공간들을 그 만들어야 된다 해서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건립인데요. 도내에 화장품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취약해서 공동 생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팔로 마케팅을 도울 그런 역할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을 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저희들 그 정책자문위원 중에 그 충북대 한정호 교수와 교통대 박소영 교수가 제안한 것인데 한정호 교수면 의대 교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저도 잘 아는 교수입니다. 예, 그 의료에 관한 것인데요. 오송에 그동안 병원이 있어야 된다. 바이오 산업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는데 오송에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자. 그 요새 장애아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들의 재활 치료, 이 재활병원 내에 토탈 어린이 케어 클리닉까지 두어서 그 종합적인 어린이 의료기관으로 건립을 하되 지리적인 이점을 살려서 전국적인 규모의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다섯 번째로는 서원대의 김윤 교수 제안인데 그 이 오송의 바이오 화장품 뷰티 기능 플러스 그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가축의 생체 정보 등을 빅데이터에 담는 가축 질병 연구 특화지구를 조성하고 또 그 화장품 뷰티 분야입니다만은 그 개인 맞춤형 곧 퍼스널 컬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퍼스널 뷰티를 구현하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그 창의적으로 도예 안에 이 결합을 시켰죠. 두 번째 안은 저희들의 순수한 독자적인 안인데 저희들은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 경제 뭐 이런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생활형 공약이죠. 보건복지 교육 특구를 그 충북 북부 지역에 조성하자는 안입니다. 이태수 자문단장이 제안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은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그 농촌에는 보건복지 교육 관련 그 시설이나 시스템이 매우 그 열악한 데다가 고령화되었고 그나마 있는 인구나 기관들이 도시로 집중되어 있죠. 농촌에서 과연 그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까지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북부 지역에 이 특구를 지정해서 중규모 복지시설을 곳곳에 배치하고 그리고 여기에 충북대 병원 분원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병원도 둡니다. 주민센터에는 그 노령 인구 또는 출산 가구에 대한 방문 간호 인력을 상주시키고요. 그 학교를 주민학습 기관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귀촌 단지를 만드는 보건복지 교육 그리고 이 농촌까지 살리는 종합적인 그런 그 생활형 공약인 것이죠. 그동안 특구하면은 주로 뭐 경제특구, 뭐 산업특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은
저희는 좀 개념을 달리해서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좀 야심찬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역 공약 중에 그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또 제1, 2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이 이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같은 경우에 기획재정부의 그 평가에서 좀 실효성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물론 충북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좀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중부고속도로 확장 공약을 그 세 번째 순위로 놓은 것은 개발 공약, SOC 공약이긴 합니다만은 중부고속도로가 갖는 충북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충북으로 보면 젖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부도 있고 여러 고속도로가 충북을 지나가거나 관통합니다만은 중부고속도로처럼 충북을 종단하는 가장 밀접한 그 도로는 없죠. 그 87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30년이나 됐습니다. 30년 동안 이 4차선 도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 물동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요. 지금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4차선이지만 6차선 도로의 그 교통량 적합한 6차선에 적합한 교통량보다 25%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질 우려는 기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논란이 된 것은 제2경부고속도로 곧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때문인데 한참 중부고속도로를 추진하는데 2003년도에 그 타당성 조사를 이미 했거든요. 지지부진했던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우선 추진,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우선 추진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2015년 11월 달에 정부가 동시 추진안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하게 되나 보다 했더니 그 다음에 또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간 거예요. 중부고속도로에 대해서. 그래서 도민들이 좀 그 반발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타당성 조사 중인데 그 작년에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통과할 때에 그 부대 의견을 다뤄놨습니다. 타당성 조사 결과 조속히 추진할 사업으로 정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추진할 사업으로 아주 명기를 해놨던 얘기죠. 그래서 청신호가 켜졌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공약에서는 타당성 조사와 그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네. 그 공약 중에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그런 부분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공약까지 대기 환경 개선이 지역 공약에는 처음 제가 들어본 것 같아서 있는데 보통 뭐 대안이 있는 공약입니까? 예, 이 공약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삶의 질 문제이기도 하고 생활 공약이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환경 문제가 중요하게 공식적으로 제기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충북대 김종현 교수가 제안한 것인데요. 그 유감스럽게도 이 충북과 청주가 전국적으로 대기 환경이 거의 뭐 제일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죠, 여기. 예, 미세먼지 농도도 높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산업단지 등에서 자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있고, 근데 지형의 특성상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또 오염물질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잘. 제가 그 토론회 한번 패널을 참석했는데 네.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서해안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나가질 않는 데다가 청주는 녹지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을 정화하는 그런 시스템도 또 그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데 그 주요 오염물질 농도 일산화탄소는 전국 1위고 이산화질소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기 환경 지수가 경기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대책은 중부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 그리고 중부권 대기 환경청을 여기 오송에 신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그 환경청을 신설하자고 하는 것인데요. 저희 충북도 그렇습니다만은 화력 발전소가 많은 충남도 뭐 대단히 안 좋거든요. 근데 중부 환경청을 신설을 하면은 활동하게 돼 있고 그 지역은 혜택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김영근 전 충북도 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주변에서. 네. 뭐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좀 대선 공약의 기대가 큰데 그 대선 공약에 좀 충북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어떤 뭐 획기적인 공약 같은 건 없나요? 예, 역시 그 저희가 이제까지 심혈을 기울여 온 그 바이오 산업과 제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는 것.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나의 해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행처럼 이야기되는 제4차 산업혁명, 그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이것을 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바이오에 이걸 접목하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지능정보산업진흥원을 좀 설립하자. 이것은 한마디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본체가 될 겁니다. 그 바이오 헬스, 에너지, 충북이 심혈을 기울여온 이 분야에서 그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가지고 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정밀 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초고속 음속열차 하이퍼루프라고 하는데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음속열차라고 합니다. 그 음속열차 하이퍼루프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안이 있어요. 오송역에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가 분기역의 이 특성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하려면은 캡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기차가 지형지물에 구애받으면 안 되고 공기 저항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공 캡슐을 만들고 거기에 트랙을 깔거나 자기 부상으로 해서 캡슐 안에서 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공 캡슐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4km 이상의 진공 캡슐 트랙 시범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 것은 그 자연적 조건으로서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관광을 경제와 연관 짓는 것이죠. 충주호 생태휴양지구 조성을 첫 손가락에 꼽을 수 있습니다. 단양의 수중보가 건설이 완성이 되면은 백리길, 충주와 단양까지 백리길 물길이 조성이 되고요. 물류뿐만이 아니라 백길 경관을 정비하고 그 수변에 관광 휴양촌을 만들어서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하자고 하는 것이죠. 그 대청호에 생태 관광 벨트를 조성한다거나 청남대에 체류형 휴양타운 만드는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미호천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 복원형 하천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이 꼽았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뭐 어떤 산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공약들이 좀 연관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공약 중에 삶의 질 높이기 위한 공약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공약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삶의 질 하면은 그 교육, 문화예술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도교육청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만은 교통의 요지인 오송에 그 직업 전시 체험관인 잡월드를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학교 과정에 작년부터 자유학기제가 도입이 돼서 그 아이들의 그 체험 시설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잘 구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상황과 함께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교육, 인성 함량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이것을 위한 대안으로 진로 설계관, 직업 탐색관, 직업 체험관 등으로 구성되는 잡월드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송에 건립해서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그리고 그 일반인 가족들도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또 하나는 참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그 마음에 드는 공약인데요. 상당 문화권, 문화유적 복원 및 보호 공약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는 청주 읍성을 복원하는 거예요. 예, 영정조 시대에 지어진 청주 읍성. 그리고 이 안에 그 충청 병마절도사 영이 있었습니다. 해미 읍성에 있던 곳이 이쪽으로 왔거든요. 이 읍성의 동문을 지금 현재 그 시내 중심가에 그 영플라자와 도청 정문 사거리 그 사이에 복원하고 병마절도사 영까지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백제문화 유적지를 국가 지정으로 그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는 그 청주 정북토성이 있고요. 그리고 백제 문화유물 전시관 중심으로 그 복명 송정동 일대에 백제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를 그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유적과 무덤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 백제문화 유적지로 지정해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약들을 마련하면서 뭐 각계각층에서 아주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들을 이제 또 토의를 거쳐서 이제 공약이 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톡톡 튀는 그런 공약은 없습니까? 예. 그 와이파이 부분인데요. 지금 고속철도에는 KTX에는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그러나 각종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와이파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면은 데이터 사용료를 사용자가 내야 됩니다. 통신복지 차원에서 이 모든 버스에도 와이파이가 통할 수 있도록 그 와이파이 이 설치를 와이파이 하자고 하는 존을 것이죠. 버스에다 다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이파이 핫스팟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까지 지금 한국노총 충북본부와 도가 협력해서 노동자 희망 나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아주 소중하게 그 저임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간접 복지가 됩니다. 참 좋다고 보아서 이것을 그 희망 나눔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도 광역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재단도 설립하고 그 예산도 배정해달라. 이런 또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한국노총의 그 의견을 들어서 공약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뭐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대선 공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도 그 공약을 만들면 이제 소개를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빨리 먼저 만드신 것 같은데 이 그 공약을 준비한 책임자로서 그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타 정당보다 대선 공약을 일찌감치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지역 공약 15개, 그 전국 공약 22개, 세부적으로 하면 67개의 공약 체계를 저희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그 먼저 선을 보였음에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그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역 발전 대안이 활발하게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저희들이 공약을 만드는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 공약이기 때문에 도민의 행복 그리고 지역 발전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저희들도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더욱더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중압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영원의 파워 인터뷰 김영근 전 충북도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